그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전세 대출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전세 대출은 현재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만 가능하세요.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월세보다 금리가 싸요. 많이 싸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의 80%까지 거의 다 가능하세요.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시니까 은행에 가셔서 저희 전세 대출 하려고 했는데 소득 없다고 안 된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는 소득의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전세 대출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소득이 없으면 지점마다 부실 관리를 위해서 소득 없는 분들은 우리 지점은 안 하겠다 뭐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놀래서 전화 오시는데 소득이 없어도 대출은 가능하세요. 전세 대출 종류가 좀 달라서 그렇지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 전세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뭐 소득이 없다고 안 해준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전세는 무주택자들이 받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전입이 중요한 건 아시죠? 네, 우리가 보증금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은 전입이에요. 전입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인이 잠깐만 빼달라.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절대로 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내 보증금은 전입을 빼는 순간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임대인께서 전입 빼고 대출 풀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보증금은 어디 가서 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빼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전세 대출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은 이제 보증 기관이 있어요.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딱 설정하고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해 주잖아요. 근데 전세 대출은 설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누가 보증을 서줘야 돼. 그게 서울 보증이 됐든 도시 보증 공사가 됐든 보증을 서줘야 되는데 그 보증 기관에서 알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 올라버려요. 예, 그러면 대출 안 돼요 이제. 예, 그래서 무섭죠. 깡통 전세라는 거는 집값에 비해서 전세금이 너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3억이에요. 그럼 전세가 3억 5천이야. 네, 그런 경우가 이제 깡통 전세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나는 3억 5천을 줬어요. 그게 무사히 빠져나오면 괜찮아요. 그쵸? 다음 타자가 들어와서 내가 3억 5천에 전세금 주고 나오면 나는 괜찮아요. 근데 3억 5천에 들어갔는데 내가 최고가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그럼 나는 그 집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임차권 등기하고 경매 넘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낙찰을 받겠어요? 3억짜리에 3억 5천인데. 왜냐하면 그거를 낙찰을 받아버리면 이 세입자가 있잖아요. 선순위 세입자 3억 5천을 끌어안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배당 신고 안 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와야 돼요. 세입자가.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깡통 전세도 조심하셔야 되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좋은데 보증보험사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집값을 보고 해주는 거예요. 내가 3억인데 4억에 전세 들어갔어. 그 4억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집값에 비례해서 이 안전한 전세를 들어가셨구나 보호해드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깡통전세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세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구축은 공동주택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의 150%가 그 집의 시세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으로만 들어오면 그냥 하셔도 돼요. 보증보험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시세 파악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신축 빌라는 일단 깨끗하고 예쁘니까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주변 시세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시세가 나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겠죠.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죠. 싸다고 막 들어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신용대출은 간혹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 주부인데 신용대출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신용대출은 근로자만 가능하세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만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빙소득이라고 해서 근로소득, 소득이 있으셔야지만 신용대출 가능하시고 입사를 하고 6개월 정도는 지나셔야 어느 정도 이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입사하고 한 달만 지나도 곱하기 12 해서 소득으로 잡아드려요. 근데 신용대출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 회사 이직하시면 기존 거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신용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전에 이제 봉직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셨던 분인데 그거를 그만두시고 이제 개원을 하신 거죠. 개원을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전 소득은 못 써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도 지금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없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득 규정을 조금 잘 알고 매입을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공동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부부가 집을 살 때 거의 다 공동으로 소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를 하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두 분 중에 아무나 대출을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유리한 방향으로 좀 가실 수 있어서 그런 면은 조금 좋은 것 같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집이 제일 중요해. 그죠? 그래서 집에 되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뭐 집을 뭐 무한정 가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 가지시면 됐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다음엔 수익형 물건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요즘 뭐 강남에 꼬마 빌딩이 동이 났다. 뭐 이런 뉴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수익형 물건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그리고 수익형 물건은 대출이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 그게 많은 거야? 라는 말을 했었는데 요즘 담보대출이 집이 너무 안 나오니까 상가대출이 오히려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60% 전후는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뭐 무조건 60%는 아니고요. 월세가 얼마인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수익형 물건을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집담보를 받을 때 소득이 중요하듯이 이 수익형 물건을 받을 때 그 수익형 물건의 소득은 뭐겠어요? 임대료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많이 나오면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고 월세가 적으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알아야 기회도 잡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이 대출도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집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 대출을 공부를 하시면서 그 세금이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출하고 세금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출과 세금은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